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 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는데요. 전북 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수순에 들어가자 전북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한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대 폐교 소식에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남대 폐교만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진위는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교하는 것은 사학 비리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설립자가 사학법 맹점을 이용 학교 폐교 이후에도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꼼수를 마련해뒀다며 관련 법에서 자녀 재산을 자신의 딸인 신경학원과 영향권에 있는 서호학원으로 귀속 토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집자가 들어온 400명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감수하고 교수들 구조조정해서 나가신다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매우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한 거죠. 이어 추진위는 전북도민과 남원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K랜 박성훈입니다. 8년 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전북 정읍의 골프장 건설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 덕천면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에서 정읍관광개발은 오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214억 원을 투입 덕천면 상항리 산 43-4번지 일원에 18만 5,465제곱미터의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관광개발은 이를 위해 최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정읍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전임 중하마을 주민들은 골프장과 마을이 불과 50m 거리이며 폐강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홍수, 지하수 고갈, 농축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반대 의견을 가지는 전임마을 김동진 씨는 지난 2008년 행정소송을 벌여 대법에서 패소해놓고 다시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업자가 변경된 것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더 깊은 관정을 설치를 하면은 물길은 하나니까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데 결국은 그것도 고갈될 거라는 얘기죠. 이 골프장이 통과돼서 골프장이 생기는 이익보다도 주민들에게 이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 그것이 판결문에도 있어요. 반면 찬성하는 상황마을 주민들은 8년 전에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해 골프장 사업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주민 85%가 찬성하고 있다며 이전과 달리 18홀 규모가 9홀로 축소됐고 당시 문제가 됐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홍수, 지하수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공증했다며 찬성했습니다. 지금은 설계 변경을 했고 6년 전에는 독성 있는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그 제초제를 안 쓰기로 하고 살충제만 하기로 했고 또 우리 상황마을 주민들을 일자리가 생겼고 모든 것을 이 피해 입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8가지를 법원에다 공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승식 유한에서 정읍관광개발 운영이사는
골프장 시설이 아니면 요양병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골프장이 적합하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골프장에 주민들 피해가 좀 적고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 찬성으로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꼭 허가를 내줘서 골프장 운영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 말하자면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 타당성 분석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은 서울대학교 박군철 교수팀에서 총괄하고 원전해체관리사업 전문기업인 오리온 ENC가 참여해 내년 3월 완료됩니다. 용역 과제는 울산의 원전해체기술 관련 산업 인프라 실태조사와 울산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유치 대응 논리 개발 등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전북 군산시 경암동 철길마을 등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관광객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으나 전북 군산 지역의 주요 관광지 일대에 녹지 공간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땡볕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거리 제1코스 주변 도로에는 폭염을 막아줄 가로수나 그늘막 등이 없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초원사진관이나 경암동 철길 마을 등도 마찬가지로 한낮 도보 관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관광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카페 등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관광 코스가 거의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하기는 좋은데 가로수나 벤치 같은 게 많지 않아서 너무 덥고 관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늘이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늘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K랜 신다혜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시가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됩니다. 또 서울과 과천 등 40곳의 청약조정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북상하면서 오는 7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에 대비한 조기 대응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번 태풍 노루는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당 45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경남과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